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데렐라 리스트 MC 남호연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천지신명님을 모신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다해남 해올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베르테르 효과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가수 고종현 씨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샤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돌 가수의 거의 최고봉을 찍었던 우리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선생님 잘 아시나요, 혹시? 그거만 알아요. 네, 어떤? 누난 너무 이뻐 이거. 모르시는구나. 네. 누난 너무 예뻐. 예. 네.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누난 너무 예뻐를 아시면 가사는 알잖아요. 내가 이게 음을 못 타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음치가 약간 그래도 있어서. 네.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네. 우리 선생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노래? 아니, 좀 처음 들어봤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샤인이라는 아이돌 이름은 들어봤는데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난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링딩동 링딩동. 네, 그럼 제가 바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천천히 뭐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네, 2017년 12월 18일 오후 6시경 강남구 청담동 한 레지던스 오피스텔.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방 안은 온통 뿌연 연기로 가득했는데요. 그곳에는 타버린 갈탄과 프라이팬 그리고 성인 남성이 홀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죠.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네, 사망한 남성은 바로 전 세계 수많은 팬덤을 보유한 인기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입니다. 1990년 4월 8일 백말띠생으로 향년 27세라는 너무도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김종현 씨. 그는 그토록 많은 팬의 사랑과 인기를 얻었음에도 왜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선생님부터? 네. 사주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다고 봐야 돼요. 이 이제 경호생 말띠에다가 네. 4월 8일생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점을 못 보는 사람도 이게 이름 있는 날, 네, 이제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면 팔자가 세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종현이 그 보컬이었죠. 네네네. 뭐 메인이라 합니까? 네. 예, 뭐 그러다 작곡도 보니까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내가 해야 된다는 뭐 어떤 무게감에 중압감. 아마 중압감 그리고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심약한 마음에다 모든 무게를 갖다 다 실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그것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주에서 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느끼시기에. 네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종현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은 힘들고 외롭고 또 너무 정확하게 일을 만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내가 뭔가를 순서를 밟아가야 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실망이라든지 사람한테 대한 실망 이런 게 계속 단어가 자꾸 와닿아서 굉장히 지금 무거워요, 사실은. 느낌 받으시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그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현 씨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년 시절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낼 만큼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종현 씨의 가족사를 들여보면은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가까운 지인들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아버지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종현 씨가 어릴 적 레코드점을 운영하셨다는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그 외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나 사연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과 무게가 굉장히 컸던 걸까요? 아버지의 부재가 종현 씨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연관이 커요. 이제 이 사주팔자만 보더라도 이제 경호생 말띠에다가 네네네. 4월 초파일생이면 네. 4월 초파일이 부처님 탄생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 사주팔자 때도 엄청 무거운 거예요. 사주의 중압감에다가 거기에다가 본인이 가진 또 재주는 또 뛰어나고 본인은 크고자 하는 세계적으로 나가고 싶은 발복은 큰데 뭔가 부여잡는 여기 다리에 얹혀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은 데다가 아마도 이제 본인의 신가물은 아니지만 조상의 그런 기운조차도 많이 이 사람의 다리를 잡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무겁고 괴롭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쪼개 가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도와주고 아버지의 부재가 내가 볼 때 종현에게는 어마어마한 진짜 마음의 상처와 큰 이게 돌덩어리를 가슴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진짜 머리와 가슴에 하나씩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무게가 느껴집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람 사주를 보면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남들 100명이 있어도 이 사람은 첫 번째여야 되는 사람인데요. 아버지의 부재가 팀한테까지 온 것 같아요. 팀. 연결된 것 같고 팀이 이제 이 사람 하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속사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분한테 아버지 역할을 좀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안 좋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더 듭니다. 네, 그럼 계속 말씀을 해드릴게요. 종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나눈 사람은 자신의 친누나였다고 합니다. 누나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 그래요.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다. 나 보내달라. 고생했다. 말해달라. 마지막 인사예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종현 씨는 평소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애정이 컸고 사이도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난 고 종현 씨.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종현 씨가 정말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부터. 내가 느꼈을 때는 종현이는 아주 어린아이의 영적 존재인데 어른스럽게 살아야 되는 자기의 어려서부터의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내가 남자고 엄마하고 누나는 여자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 중압감 때문에 또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엄마하고 누나가 힘들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강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여리고 나 힘들어 소리를 못하고 살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이럴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고 억압 당할 때는 진짜 자그마한 이렇게 진짜 손길 하나, 네. 관심 하나, 또 이게 칭찬 하나, 그리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엄청 힘이 되는데 조그마한 악플이나 조그마한 팬들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악성 네네네, 댓글 네네. 이런 거가 큰 상처가 돼서 중압감으로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종현이는 그런 상처와 그런 부분이 맞부닥치면서 우울증과 더 심해졌을 더 것이다. 심해지면서 더 이상 내가 이거를 끌고 나가면서 27살, 37살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죽음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 아닐까. 우울증이 원인이 더 컸을 것이다. 예, 컸을 것이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울증도 우울증이지만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랑 배신감 이런 것들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엄마 누나한테 뭐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그 팀한테 딱 이 사람이 집중이 된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잘해도 안 되고 팀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 칭찬이 안 온 느낌도 있고 또 팀이 못하면 또 그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또 왔던 느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사람한테 배신감이 제일 먼저 많이 드는 느낌도 있고 자괴감 같은 것도 있고 자기가 다 이루지를 못한 이런 실천을 못한 것들 1등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등을 먹어야 되는데 1등을 못한 거에 대한 자기만의
이런 본인 스스로만의, 예. 회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는 게 무겁지 않았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네,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종현 씨는 원래 가수보다는 작곡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사 및 작곡에도 종종 참여하였고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는데, 하지만 그가 작사, 작곡한 곡들의 제목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의 제목들이 좀 많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목이 버리고 가, 우울 시계, 하루의 끝, 미안해, 한숨, 놓아줘, 이렇게 좀 어딘가 좀 슬프고 애처로운 느낌의 선율이 좀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한숨이라는 노래는 어느 유명 전문 작사가가 평하길 자신이 아는 한숨이란 단어 해석 중 가장 와닿는다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암울한 느낌의 곡들을 통해 우리 종현 씨의 성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부터. 네. 작곡, 작사 이런 네. 거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환경에서도 나오는 네네네. 거고 뭔가 경험치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이제 글로다가 내놓은 거겠죠. 항상 한숨을 쉬고 항상 마지막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뭔가 중압감, 무게감, 힘든 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감정이입이 제대로 나와서 정말 큰 한숨을 쉴 때 진짜 뱃속까지 뼛속까지 시리고 아픈 그런 부분을 표현을 잘 한 거 아닐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제목들 중에 네. 제일 먼저 꽂히는 게 네. 한숨이라는 단어에 꽂히거든요. 네네. 저는 집중이 굉장히 많이 돼요. 한숨 이러면 아 잠시 내려놓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끝을 볼까? 아니면 쉬고 싶다. 아니면 아 정말 푹 자고 어떡하지? 푹 자고 싶다. 네.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좀 와닿아서 아, 정말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좀 느낌이 좀 안타까우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 아련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께서는 그 샤이니 자체 멤버를 모르고 또 고종현 씨는 지금 사연만 이야기만 통해서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니까 예. 그럼 조금만 진정 예, 선생님 괜찮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계절은 겨울을 해보다는 달을 좋아했다는 고종현 씨.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12월의 겨울 해가 저물녘에 맞춰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현 씨는 따로 종교가 또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기독교장으로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닌 너무 이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 안타까운 죽임인 만큼 기독교장으로만 치러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만약 선생님들이라면은 어떤 장례를 권하셨을까요? 혹은 장례 외에 영가를 위해 또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을까요? 네. 예, 우리 선생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청춘 연가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펴보지도 못하고 꺾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무당들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당이다 보니까 무당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연가를 몸에다 싣고 그동안에 살아있을 상전에 가족들한테나 아니면 그 멤버들한테나 못했던 말이 너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고 그 영혼을 좀 자유롭게 좀 헐헐 좀 날아서 정말로 편안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천도제 절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뭐 진옥이라고 하는데 네. 길을 좀 갈라주고 싶기도 해요. 저는. 그분의 좀 네. 종현 씨 안타까운 네. 좀 말 훌훌 털고 편히 올 좋은 곳으로 가라는 또 네. 뜻에서 네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이게 자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삶이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육을 주시면서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감옥살이에서 탈영하는 거와 같습니다. 탈옥하는 거와 탈옥수는 무기수가 됩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염라대왕이나 옥황상제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은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해탈도 더디고 우리가 진옥이 한 번으로 자살고를 풀어준다는 무속인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고를 풀어줘야 되고 그가 죽을 때 그 마음, 살아서의 마음이 네네.
기억은 잃지만 감정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검한 무속인이 그분의 영가를 실었다고 해서 이름이 뭐였고 어디에 살았고 학벌은 뭐였고 우리 자식은 이름이 뭐고 이걸 기억하는 영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생을 기억을 못하고 태어나서 살듯이 죽은 영가도 현생에 살았던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게 옥황상제와 저 조물주들의 뜻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현의 영을 실어서 그 영이 정말 아팠던 부분을 그 감정을 어르고 달래서 끄덕이면서 끄덕이지 말라고 죽은 자 자살한 집안엔 자살이 자꾸 나옵니다. 자살한 집안에 자살한 집안에는 자살이 자꾸 나옵니다. 그건 자살고가 풀리지 않았고 그 자살을 한 영가가 마음의 그 원한을 나 좀 알아주라고 자꾸 자식에게도 오고 형제일친에게도 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자꾸 자살을 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욕이라는 게 아픈 가슴을 계속 아프게 하듯이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무속의 의식 자체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영가는 분명히 무당에게 접신을 해서 접신을 잘하는 무속인 선생님에게 그래서 그 아픈 가슴을 한 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네. 종교를 떠나서 분명히 풀어주고 빌어주고 네네. 그 상처를 치유해야 네. 하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인도 환생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뭐 죽은 지가 5, 6년뿐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세상을 간 지가 지금 경호생이면 33살이에요.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혹시나 이걸 보신다면 네. 분명히 종교는 다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런 의식이 없으니 네. 무속적이더라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 번 풀어서 그 한을 달래주기를 바라고 장가를 안 갔으니까 영혼 결혼식도 시켜서 좋은 색시 만나서 하늘 세계에서 마음 풀고 살으라고 그런 의식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공통 의견은 우리 고 종현 씨가 또 너무 이른 나이에 네네.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억울한 마음, 참 그 슬픈 마음을 좀 선생님들 이 무속 세계에서 좀 달래주고 네네. 수 있으니 예, 그렇게 좀 빌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많은 분들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똑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세기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소설에서 유래된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머리카락 한 올일지라도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들어지기 마련이라고 본 것이죠. 저희 신드럴리스트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부디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만을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미스터리 점자 토크쇼 신드럴리스트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들과 인물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아니 선생님도 잠깐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실렸어. 전 잘 안 오는데 실렸어. 아니, 약간 실렸어. 네, 그래갖고 네, 울컥하셔가지고. 약간 눈물이 실렸어. 촉촉했어. 왔더라니까 종현이가.